네, 조금 전에 있었던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107번 풀이를 시작할게요. 전 조금 전에 D를 너무 늦게 풀어서 망했습니다. D를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망했습니다. E는 풀었는데 D를 못 풀었어요. 좀 아쉽게 되었죠. 앞에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네이버 문제 디스턴스라는 문제는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정의를 하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건 두 점 P1이랑 P2가 있을 때 P1이랑 P2에 여기 써있던 건 무시하시고 XY 평면에 그 P1이랑 P2가 있을 때 XY 평면에 P1이랑 P2가 있을 때 P1, P2 이렇게 있을 때 그 X 거리와 Y 거리의 합을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어떤 두 점 A랑 B가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점 C를 찾아야 돼요. 이때 A는 0,0이고 B는 X, Y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C는 A로부터 B로 가는 그러니까 그 맨하탄 그 A에서부터 C까지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의 합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의 절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C의 X, Y 좌표는 각각 음수가 아닌 정수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X, Y 좌표계 위에서 0,0인 여기 A랑 어딘가에 있는 여기 B 사이에 그 거리의 합이 2분의 DAB 인 그 C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C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맨하탄 디스턴스의 합이 A부터 B까지의 거리의 합이 되려면 일단 2분의 AB라는 조건은 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합이 되려면 이 A랑 B를 있는 이 직사각형 안에 있으면 돼요. 왜냐면 직사각형 밖에 있으면 그 맨하탄 디스턴스의 합이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의 합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어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위에 있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절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그 X 거리랑 Y 거리를 X 플러스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짝수면 우리는 이걸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X 플러스 Y가 홀수면 어떤 점을 찍어도 그러니까 어떤 그 정수 콤마 정수 점을 찍어도 A에서 C까지 그리고 C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각각 2분의 X 플러스 Y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홀수가 되면 거리가 정수가 아닌 점은 우리는 그러니까 정수 콤마 정수 좌표를 통해서 거리가 정수가 아닌 점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직사각형 위에 적당한 점을 찍어서 그게 그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거를 x 플러스 y를 구해놓고 얼마나 x에서 가져가고 얼마나 y에서 가져가는지를 생각해서 x랑 y에 각각 분배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x랑 y가 각각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각각 짝수라면 그냥 2분의 x, 2분의 y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홀수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홀수라면 이럴 때는 둘 다 홀수일 경우에는 2분의 x-1 그리고 2분의 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한쪽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서 쓰면 되겠죠. 우린 여기서 x, y가 각각 둘 다 홀수인 경우에는 각각 0보다 큰 정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서 출력을 해도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도 큰 문제 없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능한 좌표를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2분의 x, y를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많으니까 그러니까 x랑 y가 각각 50 이하기 때문에 0,0부터 50,50까지 가능한 좌표를 다 찍어보고 그 좌표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출력하는 그런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x 좌표, y 좌표가 각각 정수여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x, y가 50 이하기 때문에 그 반복문을 웬만큼 돌려도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으리라는 거. 그리고 음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네, 음수 여기 보면은 x랑 y가 0하고 50 사이의 정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2분의 x, 2분의 y를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음수였으면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갔으리라는 거. 이 정도를 개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A번 문제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B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의 스페셜 퍼뮤테이션 문제는 1부터 n까지 있는 수를 1부터 n까지의 수를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해 놓은 거, 아니면 뭐 어떤 임의로 나열해 놓은 거를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n, a, b가 주어지고 앞에서부터 절반의 최대값이 a가 되고 뒤에서부터 절반의 최소값이 b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조건에 따라서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아무거나 하나 출력하고, 만들 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 2, 5라고 있으면 6, 2, 5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앞쪽에 최소값이 정확히 a고 이게 a죠. 그리고 뒤쪽의 최대값이 정확히 5인 이게 b죠. 이런 퍼뮤테이션을 하나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n은 100가지고 a, b는 각각 1하고 n 사이에 어떤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A랑 B가 만약에 같을 수도 있었으면 여기서 우리는 좀 까다로운 처리를 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A랑 B가 다르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순열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예를 들어서 수가 6개면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랑 B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A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 A가 2죠. 2니까 A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배열의 앞쪽 절반에는 이만큼의 수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왼쪽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B가 5기 때문에 1부터 5까지의 수가 뒤쪽 절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앞쪽에 들어가야만 하는 수랑 뒤쪽에 들어가야만 하는 수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1은 뒤쪽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6은 앞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뒤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6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들 외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에도 겹치고 파란색에도 겹치는 이 구간에 있는 수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쪽에 반드시 뒤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수가 2개, 그리고 앞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수가 2개.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수를 가지고 적당히 분배했을 때 이쪽이 절반, 그러니까 왼쪽이 절반, 오른쪽이 절반을 만들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고, 만약에 이렇게 절반 나눴으면 이렇게 나눈 절반을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이렇게
우리는 그 최소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최대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런 구간이 우리 어떤 정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잡고 한쪽은 이렇게 잡아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가운데에 안 쓰는 수가 생겨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쪽에도 못 들어가고 이쪽에도 못 들어가는 수가 생겨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이렇게 이쪽을 잡고 이쪽을 잡았는데 그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절반이 안 된다든가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절반이 안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한쪽에 그 사이즈를 못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있는 수들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게 어떻게 나눈다는 거냐면 무슨 그 진리표 그리듯이 둘 다 못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한쪽만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경우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이것 중에 한쪽이 절반을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절반이 안 되는 곳에다가 이거를 분배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앞에서부터 n 뒤까지 1부터 n까지 모든 수를 만약에 그 최대값, 최소값으로 지정된 수면 넣고 그리고 양쪽 다 들어가는 수면 거기다 넣고 그 둘 중 한쪽에 들어가는 수를 거기다 넣고 그리고 그 양쪽 다 쓸 수 있는 수를 양쪽에 분배하는 과정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최대값, 최소값이 보장이 된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수는 반드시 넣는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는 챗벤. 네, 방송의 채팅창에다가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런 어, 어떤 이모트를 갖다가 1, 2, 3, 4부터 K까지 갖다가 그리고 K부터 다시 4, 3, 2, 1 해가지고 한 개까지 이렇게 그 채팅창에다가 쫙 치려고 하는데 여기 오토 모더레이션이 있대요. 오토 모더레이션이 내가 그 채팅창에다가 몇 개를 입력했으면 네, 그거 네, 네, 그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채팅창에다가 몇 개를 입력했으면 그 순간에 나를 자른대요. 그럼 난 그 오토 모더레이션이 잘릴 때까지 총 이모트를 몇 개를 출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근데 우리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K개까지 다 해보기에는 K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K가 10의 9제곱까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최대 약 10의 18제곱개까지 개 정도까지 그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K를 다 해보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몇 줄을 입력했을 때 내가 잘릴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몇 줄을 입력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모트를 몇 개를 출력했느냐라는 게 간조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 줄 입력했을 때보다 다섯 줄 입력했을 때 항상 그 출력한 이모트 횟수가 많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단조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몇 줄에서 잘렸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한 줄 입력했을 때부터
n-1 한 줄 입력했을 때까지, 예, 정확히는 k-1줄이죠. 이 k-1줄 입력했을 때까지 그 언제 잘리는지를 2분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뭐 이쯤, 그러니까 한 k개 정도 입력을 해보고 k개 입력했을 때 내가 총 몇 개를 입력하게 되는지를 구해서 그만큼 입력했을 때 잘리냐 안 잘리냐. 만약에 잘렸으면, 만약에 여기 이만큼 입력했을 때 잘렸으면 우리가 찾는 답은 이거 이하인 거고요. 만약에 잘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찾는 답은 이거 초과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절반으로 매번 줄여가면서 미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떤 n이랑 k가 있을 때 그러니까 총 n짜리, 그러니까 n개짜리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하고 x줄을 입력하려고 한다. 그때 이모트를 몇 개를 출력하게 되는지를 출력하는 함수 f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f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줄을 입력하면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를 이렇게 이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잘리는 부분을 찾아서 그 잘리는 부분에 그서 몇 줄을 입력했는지를 출력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C는 이런 문제였고요. B로 가볼게요. B는 제가 못 풀었는데요. 그 문제 푸는 시간 중엔 못 풀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론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A, B라는 정수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우린 여기서 A에다가 A, B를 넣고 B를 넣거나 B에다가 B를 넣는 이런 두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을 해서 어느 순간에 A나 B 중에 하나가 X이면 좋겠대요. A나 B 중에 하나가 X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거를 X 매직이라고 하고 X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X 매직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때 우리는 어떤 A, B, X가 주어졌을 때 이게 X 매직인지 아닌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인데 A, B에서 다음 번으로 갈 수 있는 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A랑 B가 같으면 우리는 그 0으로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A, B에서 항상 A, A-B나 아니면 E, A-B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우리는 항상 A나 B 중에 하나랑 아니면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이 꼴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A나 B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그대로 둡시다. 네, 이런 꼴이 되거든요. 이런 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냐면 우리는 C라는 값으로 갈 수가 있는데 C라는 건 2, 세타 곱하기 A, A, A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B인데 여기서 세타는
세타 b가 a보다 커지는 어떤 특정한 수예요. 만약에 이게 특정한 수가 그 특정한 수에서 a가 0이 되면 더 이상 파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b, c로 가서 그 b, c에서부터 또 b, b-c 아니면 c, c-b-c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유클리도 제법에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린 여기서 중간에 그 b, c로 가기 전에 좀 여기 세타만큼 안 빼고 중간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가는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서 빠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그 다음 경우로 가는 식으로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A, B에서 B, C로 그리고 B, C에서 다른 C, D로 그런 식으로 유클리드 호지법에서 가듯이 다음 단계를 거쳐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쪽이 0이 될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해서 지금 형태에서 만들 수 있는 x가 지금 형태에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계속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x를 만들 수 있으면 yes, 만들 수 없으면 no를 출력하면 돼요. 말은 쉬운데 그렇게 관찰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구현한 건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구현한 건데 A, B에서 뭐 한쪽이 0이 될 때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죠. 이런 코드입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하는 그런 난이도가 좀 높고 실제로 구현하는 난이도는 거의 없는 그런 문제죠. D는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2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 어떤 가정을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가정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좀 봅시다. 어떤 n명짜리 그 그룹에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대요. 근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순서가 랜덤으로 섞여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메시지를 보는 패턴이 각각 다릅니다. 각 학생들은 근데 각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은 10번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 맨 앞에서부터 한 개만 본다. 10번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데 앞에서부터 두 개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그때 그래서 모노카프는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핀을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들을 보낼지를 정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정할 때 그러니까 보낼 메시지를 정할 때 그 메시지를 하나만 보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42, 13, 37 이렇게 세 개를 골랐으면 이 42, 13, 37번 메시지가 무작위로 섞여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메시지를 확인했으면 yes고 아니면 no라고 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의 기대값을 최대화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학생이 자기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대요. 그때 그 그때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5개짜리 답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KI가 2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메시지를 20개 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가 20인 어떤 메시지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20인 메시지 그룹은 그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랜덤으로 핑이 되는 메시지들이죠. 근데 이 메시지들 같은 경우에 이 메시지들 중에 만약에 우리가 20에다가 하나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 또는 임의 개수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20 플러스 x짜리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이 읽힐 확률이 20 플러스 x분의 20만큼 더 만큼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의 메시지들이 그걸 이만큼 줄인 대신에 이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의 메시지들이 하나하나가 읽힐 기대값이 20개일 때랑 x개일 때랑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면 하나하나가 더 크다면 여기다가 x개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의 기대값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보다 크다면 그 여기서 20 이상이 되면 기대값이 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분모만 달라지고 기대값의 키가 고정이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는 몇 명의 학생한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이 메시지가 그룹에 들어감으로써 몇 명의 학생한테 보여질지의 기대값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이것들보다 기대값이 낮은 것들을 더 넣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들의 크기가 1인 경우부터 20인 경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각각 한 명한테 기대값, 두 명한테 기대값, 세 명한테 기대값이 최대인 메시지를 앞에서부터 쫙 스캔을 해서 그것들로 셋을 만들어서 구하면 돼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각 학생들이 메시지를 찾는 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은 메시지를 2가지 이상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학생이 원하는 메시지가 단 한 가지씩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메시지의 기대값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도 다른 메시지의 기대값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 전체 중에서 기대값이 제일 좋은 메시지를 하나에서 20개까지 찾아서 그때 점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메시지가 만약에 3개이다. 3개면 세 개면 어떤 메시지 하나가 맨 왼쪽에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메시지를 2번까지 봐요. 그리고 메시지가 3개일 때 이 메시지를 볼 확률이 몇인가?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률의 합을 그러니까 이 기대값의 합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메시지 셋의 크기에 따라서 기대값의 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크기가 1인 것부터 크기가 20인 것까지 모든 크기에 대해서 가장 기대값이 높은 메시지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전부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부터 출력하면 됩니다. 이때 두 개의 셋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건데요. 우린 여기서 분모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좀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합에 해당하는 이 수들의 분모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통분을 안 하고 이 분자의 합만으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의 가중치의 합을 분모로 나눈 걸 메시지의 가치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분모 부분은 1에서 20 사이의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굳이 실수를 쓰지 않고 정수, 그러니까 유리수분의,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로 유리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수 형태인 이 두 개의 수를 비교할 때는 A 나누기 B를 C 나누기 D로 나눌 때는 A, D랑 B, C의 값을 각각 비교하면 되죠. 양쪽을 B, D로 나눠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1개짜리부터 20개짜리까지 모든 가능한 길이를 다 따져서 그 가능한 길이별로 가장 유효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의 때값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2였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글쎄요, 뭐 하러 갈까요? 문제라도 좀 풀까? 한데 골드나 아무거나 풀어볼까요? 아니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아니 이걸 바이너리 서치하지 않고 이렇게 구했다고요? 누가 이걸 바이너리 서치로 구해요?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래도 대회 끝나기 전에 맞으셨네.
여러분 바이너리 서치를 많이 연습하세요. 바이너리 서치가 정말 자주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바이너리 서치로 풀고 이게 될까 싶은 게 죄다 바이너리 서치로 풀리고 특히 코드포스 같은 데서 더 그렇거든요. 바이너리 서치하면 뭐든지 될 때가 많아서